이제 try except 구문에서 가장 마지막이고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에러들 이외에 우리가 개발자가 직접 에러를 발생시키는 그런 경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셀을 하나 넣고요. 제목을 이렇게 할게요. 사용자 정의 에러 발생. 에러 생성이라고 할게요. 에러 생성.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런 게 필요하냐 하면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입력을 받는데 나이를 입력을 받아요. 몇 살이세요? 하고 물어보고 나이를 입력을 받아요. 그러면 사람의 나이는 양수여야 하겠죠. 적어도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예요. 그죠? 뭐 만으로 0세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음수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수를 입력받는 거는 위쪽과 같이 하면 돼요. 입력받은 문자열을 int로 변환해 보고 에러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정수를 입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0 또는 양의 정수만 입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이와 같은 그런 변수가 있어서 음수는 저장되면 절대 안 되고 0이거나 또는 양의 정수만 저장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에러를 만들어져 있는 에러가 없단 말이에요. 음수를 넣는다고 해서 인트로 변환하는 게 에러가 발생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적으로 n이라고 하는 변수에 정수를 저장하는 것까지는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으나 n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우리가 0과 비교해 보고서 0보다 작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비교를 해보고서 우리가 직접 에러를 생성을 해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에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에러를 정의해서 만들어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또 다른 경우도 한번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if else 구문 공부할 때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나요? 컴퓨터는 그냥 1, 2, 3, 3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하나 만들어내면 됐었고, 그죠?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1번 선택할 건지, 2번 선택할 건지, 3번 선택할 건지를 물어봤었죠. 그쵸? 그래서 그 입력된 값을 숫자로 변환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게 뭐를 고려하지 않았었나요? 1, 2, 3 이외에 다른 정수가 입력되는 거는 고려하지 않았었어요. 사용자가 1, 2, 3 중에 하나만 잘 입력해 준다라고 가정하고 코드를 만들었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근데 사용자가 1, 2, 3 이외에 뭐 마이너스 1을 입력한다거나 4를 입력한다거나 이래버리면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코드가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수를 입력받고 난 다음에 그 입력받은 정수가 1, 2 또는 3이 아니면 에러를 직접 만들어서 발생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바로 사용자 정의 에러를 직접 만들어서
만들어주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필요성은 이해되시죠? 자, 필요성은 이제 이해가 되셨고, 자, 우리는 나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나이. 그래서 try를 할게요. try. 그래서 나이를 age라고 하는 변수에 입력을 받아요. age는 정수기 때문에 int로 변환이 돼야 돼요. int로 변환이 돼야 되고 input 하고서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프린트 할까요? 프린트 나이는 이렇게 하고서 입력받은 나이를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except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value error라고 하는 거를 쓸게요. 그리고 그 value error의 별명까지도 만들게요. 별명까지도 만들고 print e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도록 하죠.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살입니다 하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나이는 16살입니다. 출력하고 제대로 끝났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16살입니다 라고 입력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특수기호 하나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출력이 되지 않죠. int로 변환하는 과정에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except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생된 에러는 value 에러가 맞죠. value 에러가 맞으니까 그 에러를 우리는 e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러 2를 출력을 해본 거죠. 잘못된 값이 들어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int 함수에 잘못된 값이 전달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0진수로 변환할 수 없는 잘못된 값이 int 함수로 전달됐습니다 라는 뜻이고,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죠. 1, 6, 그 다음에 이렇게 hat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 특수 문자 하나 때문에 숫자로 변환이 안 되죠. 네, 요거는 정상적인 처리가 맞아요. 숫자로 변환이 안 되니까 에러를 해주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가 나는 마이너스 16살이에요 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나이가 음수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문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렇죠? 문법적으로 하자가 되는 게 없고, 정상적으로 입력받을 수가 있고, 입력받은 거를 정상적으로 int로 변환할 수가 있고,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age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는 것까지 정상적으로 다 돼요. 문법적으로 틀린 것도 없고, 함수가 동작하는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없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음수가 나이에 저장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직접 에러를 만들어서, 에러를 정의해서 만들어주자. 예. 발생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출력하기 전에 여기서 검사를 한번 하는 거예요. if라고. age가 0보다 작은지. 입력받은 값이 0보다 작으면 나이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값이란 말이에요. 적합하지 않은 값인 경우에 에러를 발생시키겠다. 사용하는 키워드가 raise예요. raise. 자, raise는 키워드입니다. try, if, except, as와 같은 파이썬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변수 이름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여기 value error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 에러의 종류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의미에 맞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변수 타입에 대한 에러다 그러면 타입 에러, 리스트의 인덱스와 관련된 에러다 그러면 인덱스 에러, 지금처럼 뭔가 값이 이상한 거다 그러면 value 에러, 이런 식으로 그 적절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에러를 사용하시면 돼요. 에러를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는 대신에 에러 메시지 내용을 바꿔주는 거죠. 뭐라고 바꿔주냐면 나이는 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에러 메시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raise는 만들다예요. 생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발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value error라고 하는 거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오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니까 여기에서 바로 accept로 가게 돼요. 자, 볼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마이너스 16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어떻게 나오죠? 나이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된 거죠. 되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절대로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그런 문자열이 입력이 됐어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만든 에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int 함수가 value 에러를 만들어 준 거예요. 나는 int로 변환할 수 ABCD라고 하는 문자열은 10진수로 변환할 수 없어요 하고서 에러를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int 함수가. 그래서 accept로 갔어요. 출력을 해보면 int 함수가 만들어준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아까처럼 음수를 입력을 했어요. 음수를 입력을 하면 int 함수는 int로 변환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마이너스 1도 정수니까 에러 없이 int로 변환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age라고 하는 변수에 값이 저장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검사를 하는 거죠. 나이는 0보다 작아서는 안 되니까 0보다 작은 값이 입력이 되면 그 경우에만 들여쓰기가 돼 있죠. 여기 0보다 작은 경우에만 raise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value 에러를 발생시켰고요. 에러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안쪽은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에러가 발생돼 버렸기 때문에 밑에 있는 프린트문은 실행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행이 될 수가 없어요. 에러가 발생하면 바로 어디로 가죠? accept로 간단 말이에요. accept.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를 하는데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프린트를 한 거예요. 네. 우리가 만들어준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나이가 음수가 되는 게 잘못된 거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1, 6이라고 하는 문자를 정수로 변환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그럼 age라고 하는 변수에는 정수가 제대로 저장이 됐고, 그리고 저장된 값은 0보다 작지가 않으니까 raise를 만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에러가 발생이 안 되죠? 프린트까지 정상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사용자가 정의하는 에러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키워드를 사용한다? rais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try except는요. try except는 잘만 사용하시면 그 에러가 발생하는 그런 코드들을 에러들을 딱 잡아서 잡아내는 거예요. 에러들을 잡아내서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되는 코드들을 제외하고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 코드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이 try except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에러를 발생시키는 이런 것도 종종 파이썬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에러를 이런 식으로 발생시켜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에러 메시지를 만들어줘서 사용자가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보고서 여기서는 조금 이 함수를 사용하려면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아까 우리가 인트에서 봤었던 것처럼 인트로 변환할 수 있는 문자를 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힌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try except 구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try except 구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함수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구글 드라이브로 오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콜앱 노트북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제목을 먼저 좀 바꿀게요. 14번인 것 같군요. 펑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제목 수정하셨으면 연결을 먼저 해주세요. 연결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코드 자동 완성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되기 때문에 연결을 하지 않으면 연결될 때까지는 코드 자동 완성 기능이 수행이 안 돼요. 근데 구글 콜앱하고 연결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코드도 자동 완성 기능이 되고요. 뭐 함수나 이런 것들의 힌트도 볼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섹션 제목을 먼저 하나 만들게요. 함수, 영어로는 function. 네, 섹션 제목 밑에 또 다른 텍스트 셀 하나를 더 만들게요. 자, 함수와 관련된 용어들을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를 별표로 묶을게요. 별표 2개를 쓰겠습니다. 별표 2개. 앞에 있는 별표는요, 글머리 기호를 만들기 위한 별표고요. 뒤쪽에 있는 별표 2개는 별표 2개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굵은 글자, 볼드 폰트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코드 블록을 펑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코드들을 사용을 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게 프린트, 뭐 입력해 주세요라거나 출력해 주세요라거나 그 다음에 뭐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는 input이라거나 합계를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sum이라거나 등등등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했었어요. 함수란 뭐냐? 기능이란 말이에요. 기능. 콘솔 창에 문자열들을 출력해 주세요. 콘솔 창에서 글자들을 입력 받아주세요. 뭐 혹은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인 거고요. 그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성되어져 있는 코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 자, 함수에서 인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argument라고 부릅니다. argument란 함수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함수에게 전달해주는 값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는 프린트를 해야 될 대상들이 필요하죠. 콘솔 창에 출력해줄 대상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엇을 출력할 것인지. 만약에 더하기를 한다 그러면 무엇을 더하기를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더해줄 대상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함수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이 있고요. 그래서 함수에게 전달해주는 그 값을 인수, 영어로는 argument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능을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함수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값을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한테 값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게 전달하는 값 혹은 값들.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함수에게 전달하는 값을 인수, argu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argument와 그 비교를 하셔야 돼. 차이를 생각하셔야 될 용어가 있는데 매개 변수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라미터란 함수가 호출될 때 전달되는 값들을 아규먼트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라미터란 함수를 정의할 때
선언합니다. 중간에 때 선언하는 변수를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요 내용들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R에서 혹은 SQL 할 때.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게 R이든 뭐 파이썬이든 뭐 어떤 다른 그 언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함수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다 똑같아요.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이 함수. 그 함수한테 전달하는 값. 그걸 아규먼트. 그 값을 내부적으로 함수가 내부적으로 걔네들을 저장하기 위한 그 선언되는 변수. 얘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생각을 해볼까요? 문자열이나 혹은 리스트에서 그 문자열의 길이 혹은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알려주는 함수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랭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전달을 받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문자열을 전달을 받는다거나 혹은 리스트를 전달받는다거나 어떤 값을 전달을 받아야 랭은 무엇을 해줄 수 있냐면 문자열의 길이 혹은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를 반환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반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능이에요.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수행하는 기능은 문자열이나 리스트와 같은 객체를 전달받아서 그 객체의 원소의 개수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값, 함수에게 전달하는 값을 뭐라고 부른다? 아규먼트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규먼트. 그러면 얘네들이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돼요. 함수 내부에서는 뭐 그거를 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든가 뭐 아니면 오브젝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든가 뭔가 어디엔가에 얘네들을 저장을 해야지만 그 저장된 값을 가지고서 하나씩 뭔가 개수를 셀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결과를 만들어내서 결과를 되돌려 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헬로우라고 하는 문자열 혹은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아규먼트라고 하는 거야. 아규먼트. 그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변수, 이 변수 이름을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라미터. 되셨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값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return value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환값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가 어떤 그 기능의 수행 결과로 반환하는 값을 반환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함수는 값을 반환할 수도 있고요.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환값이 있는 함수도 있고 반환값이 없는 함수도 있습니다.
모든 함수가 다 반환 리턴을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함수가 다 리턴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떤 함수들은 리턴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함수들은 리턴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환값이 없는 경우 그 반환값은 none입니다. 네, 함수에 대한 그런 결과를 함수에 대한 용어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우리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result라고 했어요.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요. 랭, 이거 함수란 말이에요. obj, 이 obj가 뭐다? 파라미터예요. 값을 전달을 하는데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이름이 obj인 거예요. obj.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해볼게요. 리스트를 전달을 할게요. 1, 2, 3, 4, 5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리절트 프린트를 해보면 5라고 나오죠. 5. 그죠? 이건 왜 그럴까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는 5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라고 출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자, 여기서 용어를 정리를 해보면 함수 이름은 뭐예요? 함수 랭. 그죠? 자, 여기서 용어를 정리를 해보면 함수 랭이에요. 랭. 아규먼트는 1, 2, 3, 4, 5. 파라미터는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는 1, 2, 3, 4, 5라고 하는 이 객체가 1, 2, 3, 4, 5라고 하는 이 값이 저장되는 변수 이름은 나타나 있진 않아요. 하지만 랭이라고 하는 함수는 얘네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규먼트란 파라미터에 저장되는 값. 아규먼트란 파라미터에 저장되는 값이고 파라미터는 반대로 파라미터는 아규먼트를 저장하는 변수 이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함수 아규먼트, 함수 호출,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출한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call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부른다, 전화 건다, 그죠? call, 부른다라고도 하고 invoke라고도 얘기를 해요. 함수 호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씁니다. 함수 이름을 써주고요. 괄호를 써줘요. 반드시 괄호를 써야 돼요. 괄호를 쓰고 아규먼트가 필요하면 그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것까지 이 과정을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랭이라고 하는 함수한테 아규먼트를 준 거예요. 그럼 얘는 이 자리로 무엇을 전달받은 아규먼트의 원소의 개수를 리턴을 해줘요. 이렇게 함수에게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것, 함수 이름을 써주면서 그 함수에게 아규먼트를 전달해주는 과정을 함수 호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함수 호출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리턴 값. 여기서 반환값은 얼마예요? 반환값은 5란 말이에요. 이 함수를 호출한 자리에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자기의 결과를 되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그럼 함수가 되돌려줘요. 어디에? 자기 자리에. 함수를 호출하면은요. 함수는 그 함수가 호출된 자리로 값을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반환된 값이 5였던 거예요. 5. 그래서 이 자리에 5라고 하는 값이 온 거고요. 5라고 하는 값을 이거는 이 코드는 5라고 하는 값을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result는 5입니다라고 출력한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와 관련된 용어들을 코드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수, 아규먼트, 파라미터, 함수 호출, 함수의 반환, 반환값, return value 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반환값이 있는 함수도 있고 반환값이 없는 함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환값이 없는 가장 대표적인 함수는 프린트예요. 프린트. 자, 볼게요. 프린트 함수를 이렇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건 누가 출력해 준 걸까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가 출력을 해준 거예요. 리절트에는 뭐가 저장됐을까요? 프린트 함수가 반환해주는 값이 리절트에 저장이 된 거예요. 리절트에 뭐가 저장됐을까요? 이것도 프린트 해볼까요? 리절트. 여기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none이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출력한 거는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의 기능이 자기가 전달받은 아규먼트를 콘솔 창에 한 글자씩 프린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보이는 거예요. 출력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의 기능 자체가 콘솔 창에 문자열들을 말 그대로 찍어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콘솔 창에 문자들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찍었으면 얘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프린트는 반환해주는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환해주는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프린트의 호출 결과를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의 호출 결과를 이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저장을 하면 그리고 그 저장된 결과를 출력해 보면 뭐라고 나온다? none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none. none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이게 뭐냐면 반환값이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return value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none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없다. 그래서 모든 함수가 반환값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함수가 반환값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반환값이 있는 함수도 있고 반환값이 없는 함수도 있어요. 저희가 오늘과 내일 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이런 함수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SQL을 공부할 때에도 SQL에서 만들어진 오라클 함수들을 사용만 했었고 R에서도요. R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우리가 오픈소스로 설치한 R 패키지에서 만들어진 함수들만 이용을 했었지 함수를 직접 우리가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목적은 함수를 만드는 목적은요. 사실은 두 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함수를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필요한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한 것도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고 나면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함수들은 이런 방법으로 호출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함수한테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함수한테 아규먼트를 하나만 전달했었던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함수한테 아규먼트를 2개, 3개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파라미터 이름을 썼던 적도 있었고 파라미터 이름을 쓰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것인가? 어떤 경우에는 파라미터 이름을 쓰는 경우가 좋고 어떤 경우에는 파라미터 이름을 반드시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파라미터 이름을 생략해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하고 나면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을 사용하실 때 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보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함수를 만드는 목적이 우리가 직접 함수를 좋은 함수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든 함수를 잘 사용하기 위한 것도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함수를 직접 만들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둔 다른 개발자들이 만든 함수는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함수에 대한 서두가 좀 길었고요.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직접 함수들을 만드는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